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속도는 1.5배 또는 1.75배를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JTBC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터질 게 터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했는데 다소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따로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내용은 이벤트 코인 관련된 논란,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벤트 코인에 한해서만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모 씨가 30대인데요. 이번에 원천 진수액을 보았더니 7,3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돈도 있지 않았고 그만큼 벌지도 않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제보를 했겠죠. 그래서 빗썸의 코인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수료 페이백 부분에만 한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뭐 내용 문구를 보시게 되면 상장이나 에어드랍 이벤트는 거래 금액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수 거래량 부분, 유동성 부분을 내가 공급을 해서 내가 페이백을 받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면요. 자, 원화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번 건 700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 적절한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500을 쓰고 환불을 받고 10만 원을 벌고 이걸 70번 반복해서 700을 벌었더니 3억 5천 수익이 났다라고 국세청은 그렇게 인지를 해서 그런 형태로 세금을 내라고 한 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700만 원 가지고 이제 계속 거래하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샀다 팔았다에 따른 환물 금액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페이백에 있는 그것까지 합쳐지니까 어마무지하게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 500에서 10만 원 벌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돌리니까 너 이거 돌린 거 몇 번 돌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 결과가 나오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 20% 구간대로만 때렸어도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지방세 2%는 따로 이제 나왔겠지만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10,000명인 400억 원 세금 부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빗썸 이제 공지사항에도 내가 이제 세금 대납해주겠다. 그리고 소송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모 씨 관계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에 대한 과세 그런 규정도 없었고요. 규정 없는 건 맞죠. 예. 그리고 거래소에서 세금 매겨질 수 있다 공지도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금이 명확하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점도 아닌데 일단 기타 소득세로 때려버렸다라는 것 자체는 국세청이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때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제부터 기타 소득세를 때린다라고 할 거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국내 부분에 한해서 저렇게 때렸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자, 금투세가 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실 납세자가 되었다고 해도 성실이 아니고 불성실 납세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탈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라고 제가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체감상 좀 느껴지신가요? 예.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피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득세법 부분에 있었을 때를 보았을 때도 이거는 금품으로 본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어서 이거 조세불복으로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법적인 측면으로 있는데 일단은 대납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승소를 하고 다시 내가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빗썸 관계자 측에서도 수수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실 매출 누리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건 사은품이다 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네. 코인을 안 하시는 분도 여기에 댓글이 1500개가 달렸고요. 대부분 미쳤다. 세금 거두려고 혈안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대다수 댓글이었습니다.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거는 좀 선을 넘었구나 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베스트 댓글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3중 가세입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전 정치적 색깔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만 읽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3중 가세냐면요. 조만간에 나중에 이제 주식에만 농특세가 있는데, 주식에서도 농특세 있는 부분이 코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아마 매길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면 거래 수수료도 나가죠.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타 소득세도 나가죠. 여기다가 또 뭐가 나갑니까? 여러 가지 또 건보료도 나가죠. 그러니까 2중, 3중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손실분은 우리가 직접 자료 모아서 신고를 해야 된다. 금투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형태이다. 근데 코인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행정에 있는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윗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그 민원 처리하려고 하시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민원 때문에 그랬을까요? 윗분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대부분 번외로 부동산에서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전에 최근 사례에서도 리츠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 벌써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벌써 한 3년 전 때부터 부동산 때도 어땠습니까? 세금을 아주 덕지덕지 버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유자는 2주택, 3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최고 82.5%.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세무사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무사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법을 빨리 간소화시키고 누구나 전 연령대가 알 수 있게끔 좀 간소화시키고 알 수 있는 정도로 제도화를 좀 확립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핀셋 조정만 하고 이런 형태는 나중에 우리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된다. 무슨 법이 초딩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그냥 우리들이 그냥 알아서 법안 만들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번외로 이 자료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저 사은품 부분으로 빠지게 될 경우 또는 포인트로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른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카드 포인트 부분을 좀 비슷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왜 카드 포인트를 비슷하게 준비를 해보았냐면요. 여기서도 이제 수수료 쿠폰이나 포인트, 멤버십, 스테이킹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좀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17년도 때, 15년도 때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약사가 구매 전용,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했는데 이 캐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항소를 한 거죠. 난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 적립 구조는 A씨가 특정 도면상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하면 도면상으로부터 3.5% 수수료를 받아서 그중에 3%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 내용은 마일리지 발생이 도면상과 카드 간에 특이하게 발생을 했고 액수가 수수료 명목에 부합을 했고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가 제공됐다라는 점을 종합을 했었을 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에 따른 수익 금액의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은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수익 금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3항 2호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적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좀 어렵지만 닥치고 그냥 세금 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도 장기적으로 이 포인트를 준다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코인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사는 이제 사업자거든요. 자영업자 부분 쪽에서는 저런 캐시백은 허하지 않는다. 근데 개인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국세청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시선으로 볼 거냐? 근데 돈이 부족하는 지금 시기에서 어떻게 이제 될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미친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피해가 많이 가니까 사전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제도가 다 된 뒤에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 내놔라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깡패랑 뭐가 다릅니까? 예, 선진국이라면서요. 무슨 90년도식 형태로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세금 걷어가고 어떻게 보면 복지 같은 거 신청할 때는 이것저것 서류 겁나게 많이 떼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압박 주고 탈락시키고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저는 어마무지하게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더 조정을 좀 한 뒤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 하는데 이제 실상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눈이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분들은 진짜 나중에 큰 코 다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다음과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약간 노가다가 들어가져 있는 마케팅 활동, 그러니까 내가 저런 거래 수수료 페이백, 뭐 이벤트 참여 요런 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제 22%로 때린다. 근데 이 22%를 때릴 때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2%가 아닌 거죠. 내가 일단 700만 원 벌었으니까 700만 원에 22% 나오겠지라고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야 7,500만 원 내놔. 보는 유권 해석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고 말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번에도 5천만 원 하고 내가 소명하고 증명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렵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냥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증여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증여는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타 소득세는 이거는 아직 세법에 따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싸움이 법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5대5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거래소들도 항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건 상속 증여 부분으로 무상으로 에어드랍을 받거나 내가 이제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이제 이거는 대부분 세금을 크게 때리게 될 겁니다. 그건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현재로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기타 소득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누가 손해를 받느냐? 우리가 손해를 보았고 그 다음에 금투세도 이렇게 난리법석으로 초등학생 1, 2학년 수준으로 이렇게 법안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과연 우리나라의 성징 금융 그런 형태의
인지 저는 좀 갸우뚱하다. 나중에 또 피해자가 어마무지하게 나오게 되고 또 세무행정공무원만 압박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누군가를 죽어야 끝나는 판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윗분들 국회의원분들이 나빠서 그 사람들 때문에 원인이 생겼는데 또 그 사람의 또 또 다른 그쪽에 그런 하소연이 감정적으로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당에 있는 해당에 있는 그 시의 시의원한테 계속 전화를 넣거나, 해당에 있는 뭐 국회의원 쪽에 이제 구로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국회의원 쪽에 이제 구, 어디 특정구 그런 구에 이제 갑을 요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전화를 넣으세요. 피곤하게. 그러면 됩니다. 예. 그렇게 못 살게 구려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도 좀 힘들다라는 걸 느끼면서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전화를 계속 놓고 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